전초전 불붙은 대선, 야당의 잠룡들은 각자 도생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저희가요, 이분들 이야기 해볼 텐데요. 요즘에요, 야권에서 때 아닌 한식 대첩이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고구마는 제가 든든합니다. 이런 비상시 막 사이다하고 고구마 주면 사이다 먼저 먹는 게 맞습니다. 사이다와 김치?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김치는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언제나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밥이다. 핫별식으로야 다른 거야 먹을 수 있지만 밥이 만약에 질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요즘 뭐 야권 잠룡들이 이제 자신을 음식에 비유하는 이제 저런 이제 화법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보니까요. 그동안 이게 탄핵 정국에서 촛불 민심 받드는데 최선을 다했던 야권 잠룡 주자들이 오늘은 전국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울산 부산 가고요. 박원순 서울시장 광주 가고요. 이재명 성남시장 군위 대전 가고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오늘 서울에 왔거든요. 이게 진짜 대선 경쟁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뭐 갤럽 조사 지난주 발표된 것 따르면 그 민주당의 지지도가 지금 40%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 대선이 내년에 지금 뭐 3월달 이정미 재판관이 아마 퇴임하기 전에 이루어진다라면 5월달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걸 어떻게 하면 벌써 이제 경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보통 때 같으면 지금 이미 벌써 경선이 원래 한 12월 대선이면 6월달 정도의 후보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벌써 이미 이제 후보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경선 룰이라든지 이미 경선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아마 내부에서도 경선 룰을 가지고 지금 협상, 비공식 협상이 이제 시작될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일단 야당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치열한 경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가 굉장히 오버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뭐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혁명이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이재명 시장의 어떤 그 인기도 이런 것들을 향해서 야당은 정말 지금부터 이미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가 여러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실까요? 저는 그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 위안부 합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 배치 문제는 앞으로 진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벌써부터 대통령 행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사실 외교안보 이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정말로 대통령이 됐을 때 저 말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인 사람들도 많은데 조금 너무 지지층 의식해서 저런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좀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문재인 전 대표 발언을 보면은 상당히 쫓기고 있구나를 저는 느껴요. 상당히 쫓기고 있구나. 좀 내부적으로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1등인데요? 1등이가 급하죠. 5등 되면 안 급해요. 1등이가 급한 겁니다. 그 1등도 바로 당내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물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혹시 이 탄핵 정국에서 뒤집히면은 어떻게 될까요? 뒤집히면은 만약에 어렵습니다. 왜? 그동안에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떤 특정한 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는 비판을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만약에 이재명 지사한테 이를테면은 밀릴 경우에는 이거는 당내에서는 굉장히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 다소 좀 무리를 하더라도 강경반을 쏟아내면서 내부적으로는 지지층을 더 결속하고 나머지 대선 주자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또 더더욱이 1등 대선 주자로서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위상을 더 공고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지금 탄핵 정부에서는 센 발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대통령 다 됐다고 벌써 하십니까? 라고 하는 비판을 듣더라도 그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자, 문재인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 굳히기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지층은 더 계속되겠죠.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와 완전히 맞물려서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행보를 한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것이 전체 국민에게 통할까? 지금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당내 지지층이 이때 급합니다. 그 지지층을 향한 발언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신 의원님도 그렇게 문재인 전 대표 굳히기를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때 쫓기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게 친박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친박, 사실 좀비가 돼버린 친박들이 다시 당권을 재장악하고 하니까요. 새누리당에 대한 희망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뭐 동아일보 사설에도 정확히 썼더라고요. 새누리당은 답이 없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새누리 답이 없다 아닙니까? 이 대책이 없는 당이다. 그러면 새누리가 그렇게 쪼그라들면 쪼그라들수록 그 반사 이득,
그걸 누가 챙겨갑니까? 민주당이 챙겨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또 과감한 행보를 이렇게 해 나가는 그게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보여요. 네.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은 돌파형 리더십이고 문재인 전 대표는 태평성대 리더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던 부분은 제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소위 친노 의원을 만났는데 그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를 똑같이 평가를 했어요. 태평성대 지도자다. 그러면 이거 안 맞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만두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런 거 있죠. 우리 삼국지연의에 보면은 조조맹덕이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물론 허술한 사람 평가했습니다만 난세의 영웅이고 치세의 능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난세에는 영웅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같은 난세에는 그야말로 돌파력이 있고 그 과감성이 있고 때로는 좀 잔인하고 이런 어떤 난세엔 영웅이 필요한 것이고 치세 그야말로 나라가 태평성됐던 너그럽고 덕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그야말로 문재인 전 대표랑 어울렸던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에겐 그런 걸 느끼는 모양이에요. 뭔가 보면 남한테 상처 주는 걸 좀 껄끄러워하고 잘 보면 문재인 전 대표 남한테 상처를 잘 못 줍니다. 그 말을 갖다 이렇게 저렇게 돌리다 보니까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 가슴이 답답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구마란 별칭도 얻게 되고 그에 반해서 팍팍 찌르는 옛날에 땡 사이다 같은 킹 사이다라고 있었죠. 그런 킹 사이다 같은 이재명 시장은 사이다라는 별명을 얻는데 저는 앞서 우리 신 의원 말씀하신 대로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전 대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니까 지금 이렇게 막 예를 들어 사드 배치는 어떡하자 뭐 개성공단 어떡하자 예를 들어서 천신만고 끝에 만난을 극복하고 야당 후보가 되었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중도로 외연 확장이 중요합니다. 그때 말 또 바꿀 겁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아마 문재인 전 대표는 보수는 이미 끝났고 보수는 질이 멸렬했고 이른바 보수는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거는 일단 제껴놓고 나머지 이쪽 우리 영역 내부에서만 확실하게 챙기면 이건 있으나 마나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으나 바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2015년 28 전당대회 때부터 지난해 연말 안철수 대표가 탈당할 때까지 1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 올 초에 새누리당이 손님 실수하기 전에까지는 180석 200석이 새누리당한테 간다 그랬을 때 질이 멸렬해 있는데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정말 1등 주자로서 그야말로 대권이 이제 조기 대선은 사실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보면은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중도로의 어떤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균형감 있는 정책이 필요한가 생각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현장사 한번 다시 보실게요. 이 시각 광화문의 모습인데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팔자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이제 하나 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5시가 채 안 됐는데 오늘도 상당히 많은 물론 뭐 지금 저희 채널A 카메라에 담긴 화면은 일단 그렇습니다만 저게 뭐 물론 박사모 회원들도 오늘은 꽤 많을 거고요. 집회 참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시부터 광화문 촛불 집회 본행사가 열리니까 한 8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3, 40분 전인가요? 이 촛불 집회에서 박사모 회원들이 저렇게 앞두고 박사모 회원들과 저렇게 욕설이 들리는데 저희가 삐 처리를 했습니다만 한번 현장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워낙 또 뭐 욕설들이 많이 담겼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충돌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만 제 뭐 채널A 그 취재 기자 이제 휴대폰으로 찍힌 화면에는 일부 친박 단체가 행진 중에 이 집회 참가자와 이제 욕설 뭐 실랑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봤던 그 광경이죠. 경찰이 가운데 쭉 그렇죠. 경찰 인간 벽을 치고 있고 오른쪽에는 이른바 탄기국 그러니까 친박 이제 박사모 쪽 회원들이고 왼쪽에는 비상행동 그래서 이제 퇴진 이쪽을 촉구하는 쪽이 그때 보니까 화면을 볼 때는 화기애애한 것 같더니 들으니까 역삑 소리가 많이 나네요. 지금 이제 경찰들도 속속 저 청와대 쪽으로 가서 이제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서 이제 저 폴리스 라인을 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우리 이 시위를 양쪽의 찬반 입장에 같이 있는 현장에서도 큰 충돌 없이 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언론이 극찬해 왔습니다. 이제 8차 가는 앞으로 뭐 9차 10차 되겠습니다만 끝까지 어느 쪽을 지자든 좀 성숙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좀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돌은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야권 이야기 계속 해보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사실상 이제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제3지대 이제 후보가 나와서 강력하게 이제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분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7개월 만에 광주를 갑니다.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하는데 이 자리에 누가 나오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나온다고 해요. 박원순 시장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대표와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대표와 사실 뭐 사이가 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영화도 같이 봤거든요. 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 뭔가 이렇게 개헌을 또 연결고리로 한 제3지대 후보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약자들은 뭉쳐야 됩니다.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거기서 자기 혼자 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힘을 뭉치는 게 저는 뭐 당연한 도리라고 보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과연 뭘 명목으로 모일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지금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개헌이라는 명분이 있죠. 이제 그런 걸로 하고 또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이재명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개헌에 대한 동의들 이런 것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문재인 전 대표 하는 전략은 선명성 전략이죠. 네. 당내 경선을 그냥 선명성 전략인데 결국 아마 그런 판단도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여당이 저렇게 이제 지리멸을 하기 때문에 3자 필승, 4자 필승도 가능하다. 아마 이런 생각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다 나와봐라. 그래도 내가 이긴다. 그러니까 후보가 여러 명이 그렇죠. 나와서 후보가 여러 명 나오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어느 한 거냐. 왜냐? 우리 선거가 보면 그 다음에 항상 보수, 진보 이렇게 1대1로 붙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보수가 완전히 이제 죽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나와도 여러 명 나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선명성 전략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문재인 정부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봐요. 자만입니까? 왜냐하면 선거란 것도 아까 황 의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선거란 게 결코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항상 어떤 때가 되면 결국 보수는 결집하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30%, 35% 전략 저는 이거 자체가 과연 승리 가능할까? 예전에 우리가 6월 뭐 6.29 이후에 보면 뭐 3자 필승, 4자 필승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너무 이 상황 자체를 너무 자기한테 유리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만약 박원순 등등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한 후보를 내면서 내가 집권하면 내 임기 줄이더라도 개헌하겠다. 그런 걸 내걸고 만약에 치고 나간다라면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박원순 시장은요 지금 3등 아닙니까? 여론조사 나온 거면 1등 문재인, 2등 이재명, 3등 박원순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 3등도 2등하고 차이 많이 나는 3등 아닙니까? 예. 근데 이재명 시장이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그 문재인 빼놓고 다 모이자 머슴팀이라고. 머슴팀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머슴팀이라기보다는 도토리 연합 같아요. 도토리. 그러니까 2, 3, 4, 5등 모여갖고 편먹고 하나 대표 선수 뽑아갖고 1등 무찔러 보자. 이런 도토리 연합이란 말인데 거기 어떠한 대의 명분도 없는 그냥 선거공학적인 도토리 연합을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지지율 정체해요. 그런데 3등은 그럼 있잖아요. 뭐냐면 경쟁력은 차별화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3등 입장에서는요. 1등 하고 싶지만 일단 2등부터 제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등을 제껴야지 그다음에 1등 제끼지 그 한꺼번에 제낄 수는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재명과 차별화. 그럼 이재명이 그 명분 없는 도토리 연합을 제시했다면 본인은 뭔가 이게 손학규 뭐 김종인 등과 개헌연대 이렇게 하면 그게 나름대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박원순 시장이 거기까지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되죠. 지금 사실 야당에서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게임의 룰이에요. 네. 룰 오브 게임스. 게임의 룰. 경선 룰을 갖다가 새로 정비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 갖고 문재인 그러니까 지금 야당 대선 잠룡들의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빠르면은 벚꽃, 늦어도 한 6월 정도 대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에 대선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급해요. 그렇다면 게임의 룰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2012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전국 순회 경선하면서 그 당시 일정 부분에 뭐 모바일도 넣고 등등등 하면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다행히도 그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가 손학규 후보를 갖다가 쫙 돌고 17개 돌고 나니까 50% 넘어버렸어요. 그 결선 투표를 안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가장 이 문제 제기할 겁니다. 야, 요즘 보니까 요즘 SNS 당원이라고 그러나요? 예. 모바일 당원.
모바일 당원이 최근에 지난해 법은 그 총선 앞두고 대거 일본 친문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20만 명 이건 불공정하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민 참여 경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그런 거 없이 일반 국민으로 터서 하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 갖고 게임의 룰을 갖다가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까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얘기하면서 제가 빙그레 웃었던 게 뭐냐니까 예전에 이회창 한 사람하고 구령이 붙었습니다만 이회창 97년 얘기입니다. 이회창 하나하고 반 이회창 그래서 전선이 둘로 나뉘었어요. 우당탕탕탕 해갖고 이회창하고 나중에 보면 저 이한동 이인재 셋이 남습니다. 예. 셋이 올라갔는데 나중에 여기서 후보 단일화가 후보가 한 표를 이겼죠. 이인재가 이겼는데도 졌어요. 저 이회창한테. 근데 이인재가 결국 어떤 길을 택합니까? 탈당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선거법에 이인재 방지법이라서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탈당을 못하도록. 아니 탈당해서 출마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회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전 탈당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저는 이렇게 보면 야당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당이 원체 질멸렬에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이거는 아까도 뭐 세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웬만하면 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게임의 룰 갖고는 누가 와도 못 이깁니다.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앞으로 보면 만패불출의 큰 싸움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만 더 짚고 이 정치권 얘기 정리할게요. 박 박사님. 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최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탄핵 정국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죠. 예. 탄핵 정국에서는 워낙 목소리 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나 그게 연연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기회 있습니까? 기회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탄핵 정국에서 여러 가지 행보를 종합적으로 해볼 때 국민 여론과 빗나가는 행동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3지대에서 다양한 정치적인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항상 거기서는 안철수 전 대표는 상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만약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판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도 남아가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보면은 설사 이번에는 좀 지지율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저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장상 한번 보고 다음 주제를 갈게요. 지금 박사모는 5시 30분까지 이제 집회를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5시부터 5시 30분까지가 이제 촛불 집회 본행사와 8차 촛불 집회와 박사모의 집회가 이제 맞불 성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장상 계속해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과 박상명 박사 그리고 이현정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